애플 펜슬 프로가 나왔듯이 이제 기술적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게 향후에 허브 역할을 넣어서 새로운 버전의 매직 키보드 프로? Hi guys! 권하고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M4 아이패드 프로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는데 성능이 그냥 뭐 넘사벽으로 가버리기도 했고 또 M2 아이패드 에어 옵션이 생기면서 우리에게 충분한 성능의 옵션이 또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덜 가더라고요. 그래도 애플의 플래그십 태블릿, 사실 애플의 플래그십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냥 지구에서 가장 좋은 태블릿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을 순 없죠. 앞으로 몇 편 아이패드 프로에 집중한 컨텐츠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새로운 매직 키보드 자세히 보면서 어떤 점이 변경이 됐는지 또 그 배경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매직 키보드는 언제나 그렇듯 기존 모델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의 이전 매직 키보드도 안 되고 이전 아이패드 프로의 새로운 매직 키보드 조합도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12.9에서 13인치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OLED 적용으로 베젤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고 포고핀 위치도 그렇고 자석의 위치까지도 사실 조금만 신경 썼으면 호환이 될 법도 한데 뭐 근데 또 사실 이거를 기대하는 건 너무 애플을 모르는 사람 같으니까 투덜거리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가격은 44만 9천 원으로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가격 변동 없이 유지가 됐어요. 뒤에 이어서 하드웨어 부분을 디테일하게 볼 건데 바뀐 부분을 생각하면 가격이 이렇게 유지가 됐다는 게 참 고마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디테일하게 매직 키보드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뜯어보도록 하죠. 디자인에서 가장 큰 변화는 팜레스트 부분이 모두 알루미늄으로 소재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 제품 중에서 가장 비싼 44만 9천 원짜리 키보드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때 느껴지는 경험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 어려웠는데 이게 휴대성과 무게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무게도 가벼워지고 소재도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바뀌면서 타이핑할 때 맥북 에어와 비슷하게 손에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느낌이 좀 더 마음의 안정감을 줍니다. 기존 12.9인치용 매직 키보드의 무게가 696g이었는데 이번 새 매직 키보드는 664g으로 차이가 제법 나죠. 하나하나 따로 들었을 때보다 양손에 나란히 들어보면 그 무게감이 느껴질 정도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고급스러운 알루미늄의 느낌과 무게를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매직 키보드만 들고 다닐 일은 거의 없잖아요. 아니지, 아예 없죠. 이거는 아이패드 프로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게는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착용했을 때의 무게가 중요한데 아이패드 프로까지 합친 채로 무게를 재보면 M2 아이패드 프로는 1374g, M4 아이패드 프로는 1246g으로 128g이나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매직 키보드 무게만으로도 가벼워졌지만 아이패드와 함께 사용할 때 그 무게가 더 줄어들게 되면서 휴대성 측면에서도 뭐 하나 포기할 것 없는 성공적인 리뉴얼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디자인에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힌지 부분이 기존에는 완전 동그란 원이었는데 이게 약간 길어진 타원형으로 변경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재밌는데 처음에는 USB-C 케이블의 모양대로 만들면서 아주 약간이라도 부피와 무게를 줄여볼 생각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힌지를 보면 덮었을 때 타원형의 긴 쪽이 세워지는 걸 볼 수 있고 사용하기 위해서 펼치게 되면은 이 타원형의 긴 쪽이 눕혀지게 되면서 평평한 곳으로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합판의 길이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매직 키보드는 열리는 각도의 변경이 있었어요. 제가 매직 키보드에서 가장 큰 불만이라고 과거 영상에서 매번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건 이따가 키보드 사용성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원형의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수납할 때는 길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사용할 때는 무게 밸런스에 유리하도록 합판의 면적을 넓히는 수단으로서 사용을 했는데 아주 디테일한 설계가 적용이 됐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키보드를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단한 소재, 가벼워진 전체 셋업. 디자인 변경점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원래 목적에 맞게 타이핑하고 트랙패드를 쓰는데 얼마나 편해졌는가 이거겠죠. 눈에 먼저 들어오는 트랙패드부터 볼게요. 새 트랙패드 가로 길이는 1.2cm 정도 길어졌고요. 세로 길이는 1.5cm가 늘어서 6.5cm가 됐습니다. 나란히 두고 보면 기존 트랙패드가 심하게 작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늘어난 게 충분한가? 대답은
아니요. 아직은 세로 방향으로 더 늘어나야 돼요. 아이패드 프로 화면비가 4:3이에요. 화면비에 맞게 커지려면 8.4cm가 돼야 되고 이건 현재 새로운 매직 키보드의 6.5cm에서 1.9는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편해진 거는 확실합니다. 기존 세로 길이가 너무너무 짧아서 지금 1.5cm만 늘어나도 거의 한 번에 원하는 조작이 될 만큼, 그리고 멀티터치도 편해질 만큼은 충분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변화, 이번 트랙패드에 햅틱 피드백이 들어갔어요. 기존 맥북 라인업 사용 경험이 있는 분들에겐 익숙할 거고 맥북을 안 썼던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트랙패드를 누르면 딸깍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느낌이 실제로 눌리는 게 아니라 트랙패드 안에 있는 햅틱 피드백이 딸깍하는 진동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가 거치되어 있지 않아서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햅틱이 반응하지 않아서 아예 눌리지 않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만듦새는 단단하게 만들면서도 조작에 대한 확실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식이라서 저는 완전 환영하는 변경점입니다. 다음으로 더 많이 쓰는 키보드. 기존 매직 키보드에서 가장 큰 불만, 펑션 키가 없어서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설정을 만져야 했던 점, 그리고 ESC, 이스케이프 키도 없고 게다가 숫자 좀 누르려고 치면은 한 번씩 아이패드 프로에 손가락이 걸려서 불편하기도 하고 솔직히 절대 40만 원 주고 쓸만한 타이핑 경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매직 키보드 합판에서 키보드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트랙패드가 1.5cm 넓어진 반면 키보드 영역은 기존 9.7에서 11cm로 약 1.3cm 가량 넓어졌습니다. 즉 트랙패드와 키보드 둘 다 세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약 3cm 가량 커진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비밀은 매직 키보드를 열었을 때 플로팅 캔틸레버 디자인의 각도를 보면 돼요. 기존에는 그 각도가 아이패드 프로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살짝 앞쪽으로 구부러졌다가 다시 아이패드 프로를 따라서 뒤로 꺾이는 구조였어요. 바뀐 매직 키보드의 경우 힌지에서 각도가 90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플로팅 캔틸레버 각이 크지 않게 대략 30도 정도의 각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이게 가능했던 게 이번 아이패드 프로의 무게가 확실히 더 가벼워진 이유도 있을 거고, 또 이 매직 키보드의 합판이 알루미늄 소재로 뭔가 무게는 가벼워졌지만 묵직하게 밸런스를 잘 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덕분에 아이패드 프로에 손가락이 닿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이걸 트랙패드와 키보드가 나눠 쓸 수 있게 된 거죠. 덕분에 키보드에는 이제 기능키가 생겼습니다. 화면 밝기와 음량 제어 같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버튼 하나로 타이핑 작업을 하다가 그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됐고 덕분에 ESC 키도 생겼습니다. 아니 44만 9천 원짜리 키보드에 이스케이프 키 생겼다고 이렇게 좋아해야 한다니. 좋습니다. 이게 옆에서 보면 좀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실제로 무게 밸런스가 그렇게 엉망이진 않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댓글로도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아이패드 프로를 손으로 누를 때, 터치할 때 뒤로 넘어간다는 의견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작정하고 밀었을 때는 달각달각 거리면서 또 한 번 더 세게 밀면,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번 새 아이패드 프로와 매직 키보드의 조합이 합판 밸런스에 있어서는 아주 살짝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힌지 부분도 펼치면서 합판의 길이를 살짝 늘려주고 무게를 좀 더 잡아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평평한 곳에서 사용할 땐 불안하지 않습니다. 키보드 완전 좋아요. 여전히 44만 9천 원짜리 키보드는 너무나 비싼데 그래도 기존 대비 돈값을 드디어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애플은 제품 배터리 스펙도 그렇지만 매직 키보드의 패스스루 충전 속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알려진 바로 기존 매직 키보드 충전 속도가 22W, 그리고 이번 새 트랙패드는 35W 정도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사진, 영상 편집하는 경우 본체 포트를 통해서는 외장 SSD나 허브를 사용하게 되고 충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매직 키보드를 통해서 충전을 하게 되는 걸 생각하면은 충전 스펙 역시도 이번에 좋아져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아쉬운 점은 사실 저는 연결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좀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힌지 부분의 USB-C 포트는 여전히 데이터용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는 패스스루 충전만 지원하는 포트입니다. 본체에 허브를 연결하면 주렁주렁 무게가 포트에 다 실려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쪽 힌지에 연결해서 좀 내려놓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좀 바뀐 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결국 이게 의사결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뭔가 불가능한 건지 궁금해지긴 하는데, 그런데 또 아직까지는 섣불리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게 결국 아이패드 프로 후면에 포고핀이 과연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대역폭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
지금으로서는 애플에서 단 한 번도 포고를 통한 데이터 전송 액세서리를 허락하지 않는 걸 보면 이게 정말 키보드 신호 정도의 대역폭만 갖고 있는 건가? 아님 향후에 허브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애플 펜슬처럼 이번에 애플 펜슬 프로가 나왔잖아요. 이제 매직 키보드도 향후에 이런 허브 방식이 적용된 매직 키보드 프로!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번 매직 키보드 리뉴얼 성공적입니다. 물론 원하는 만큼의 변화가 아닌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변화되는 방향성과 포인트들은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격이 살짝이라도 올라갔다면 저는 또 시간을 할애해서 이 가격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됐었겠지만 기존에도 구매했던 걸 생각하면 가격은 고정된 걸로 보고 온전히 개선점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첫 번째 매직 키보드였으니까 다음번에는 애플 펜슬 프로로 돌아와야 되겠죠. 이렇게 완전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Bye guys!